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 간의 공약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대해 여당과 그 지지자들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는 98%의 국민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종부세 폐지가 무주택자들에게 좋을까 아니면 나쁠까입니다. 먼저 종부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습니다. 가구별 6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에 기존 재산세에 종부세를 추가하여 중과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집값이 하락했을까요?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 규제들로 주택 공급을 막아버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집을 짓게 되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 신축 아파트 값이 상승하니까 아예 못 짓도록 한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주택 공급이 막혔으니 집값 폭등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럼 보유세를 중과세해서 집을 팔게 만들어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이 같은 주장도 처음부터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생필품이고 그래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한다는 핵심적인 원리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만약 주식처럼 생필품이 아닐 경우 보유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기존에 오른 주식을 너도 매도하려 할 것입니다. 주식을 보유할 경우 수익보다 보유세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도 매수하려 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모든 주식의 가치는 영원, 즉 상장 폐지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의 경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좌파들이 기대한 건 사람들이 집을 팔고 텐트에서 유랑하거나 공공임대에 평생 월세 내면서 살길 기대했던 것 같은데 현실은 달랐죠. 그냥 보유세를 내고 살아버립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좌파들이 보기엔 당연하지 않나 봅니다. 게다가 정부 주도로 주택 공급이 막혀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이유가 사라졌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종부세를 내는 손실보다 훨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통하지 않자 좌파들은 종부세를 더 많이 걷어서 집값 상승보다 더 큰 손실을 유발하면 집을 팔겠네? 이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집권 후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세로 부여합니다. 다주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도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방에 두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서울에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보유세면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지방 집들을 처분하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합니다. 결국 좌파 정부 주도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수요가 올라가 서울 집값을 올려버립니다. 정부 주도로 주택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의 수요가 올라가니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 집값이 폭등합니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부세가 부담되긴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제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니 굳이 집을 매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차피 중과세된 종부세를 본인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엥? 아니 방금 전까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가 중과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본인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180석을 이용하여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줄 경우 전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로 제한하니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생한 월세는 결국 종부세를 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설명한 내용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부동산학 개론에 조세의 전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내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의 상승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를 더 많이 부과할수록 무주택자인 세입자들은 더 많은 월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의 지지율을 올린 종부세 중과세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월세 인상으로 전가돼 버린 것이죠.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다주택자 망하게 만들어서 통쾌하다고 좌파들에게 몰표를 해주셨죠. 여러분은 결국 본인 발등을 본인들이 찍은 것입니다. 처음에 기재부 차관이 2%의 국민만 종부세를
나머지 98%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밝혔죠. 이 주장의 첫 번째 모순은 종부세는 세대주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냈을 경우 최소 8%의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행정고시 합격자가 보유세 중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발표했을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억지 주장을 하던 이유는 무주택자들 중에 이런 간단한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극소수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부디 정신 차리세요. 그렇다면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제한적인 면제를 주장합니다. 결국 윤석열 공약대로 한다고 해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세입자들의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무주택자들의 거주비 부담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런 반쪽짜리 공약을 주장했느냐? 그건 좌파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에서 벗어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면 좌파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이 맹렬해질 것이고 무주택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까요. 한마디로 무주택자들이 본인 주거비 올리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에 환호하니 그것만 남겨놓고 1주택자에 대한 지지율만 취하는 좋은 공약인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 중에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은 국민 수준에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실, 종부세가 인상될수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는 올라간다. 이러고 보면 조국이 국민들을 개돼지만도 못한 가재, 붕어, 개구리라고 칭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재명이 주장하는 국토 보유세를 진짜 집주인이 낼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